증인? 네.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혹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우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정우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고영태, 유상영, 그다음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뒷 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측에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에 대통령 일이 이렇게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면 증인이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증인의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잘 설명해 주셔야 다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쪽에. 증인 혹시 피청구인한테 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준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증인의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만 해도 그 주사 아주머니 소개시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변호인께서 증인과 달리 확인 안 하고 언론에 발표한 건가요? 확인 안 하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전 그 언론 보도 그래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정호성 비서관하고 그 문서를 공유했던 메일 그 비밀번호하고 아이디 언제부터 공유하기 시작했나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 증언하겠습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를?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까 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제대로 말씀 안 하신 하겠습니다.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공유했는지 그것 좀 시기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 비서관하고 그 메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메일을 켜가지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켜놓은 상태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증인 그렇게 그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던 문서들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이 그거를 보는 걸 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 적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증인은 뭐 고영태, 뭐 유상영, 그다음에 뭐 박헌영,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기획해서 증인을 모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증인 그렇죠? 네. 거기에 정현식 씨도 포함돼요? 아까 그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정현식 씨도 포함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서 아니 저는 포함된다고 얘기는 하지도 않고 그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하고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들 외에 정현식 씨는 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전혀 안 씁니다. 자,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증인을 상대로 해서 협박을 했다라는 건데 그 사실 참 믿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시고 수사기관을 충분히 동원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하고 가까운 증인을 협박했다? 자,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해가 안 가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2014년 내지 2015년경에 고영태 씨가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그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업도 좀 도와달라 하고 좀 돈도 좀 빌려달라 하고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했었나요?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식으로 협박하던가요? 한번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니 최순실 게이트 운운하면서 증인을 협박했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뒷배경, 동기, 증인에게 불리하게 말을 하는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아주 불순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낸 게 있으니까 전화기를 한번 감청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전화기를 어떻게 감청하나요? 증인이 검찰 측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 증인이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 생생하게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게이트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주인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고영태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공갈이나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혹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하지 않았나요? 안 왔습니다. 왜 안 했죠? 아까 증인편에 의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진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살살 달래죠? 증인이 시끄러워. 아무런 이유가 협박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증인의 표현이 약간 아니 살살 달래가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대통령 일이 이렇게 뭐 옷 만드는 것까지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고선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증인 그때 2014년, 2015년도는 현재 일들이 언론에 나오기 전의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2015년도 그쪽은 이 언론 상황은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증인이 살살 달랬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살살 달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증인이 소위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 지금 헌재 재판 소위 증인 네. 그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그 혹시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정우성이 증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그 문서들을 공유를 하는데 그 이메일을 보려면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직원들한테 그 이메일이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막 켜놓은 상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 방법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물어볼게요. 그럼 직원들한테 비밀번호나 아이디 알려준 사실 있어요, 없어요?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 있는 것도 있다고요? 정호